이거죠. 나는 비례당 반대예요. 그 발언만 지은 민주당.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전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김혜영이라는 최고위원이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연합 비례정당 참여 문제, 이걸 뭐 전당원 투표에 붙였잖아요. 논란이잖아요. 아니, 당시 한국당이 미래 한국당 만든다고 할 때는 큰 난리를 쳐놓고 그 의석 좀 더 먹겠다고 이제 민주당이 이 비례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이런 논란. 김혜영 최고위원이 어제 오전에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회로의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회의록에서 쏙 빠진 반대 의견, 이 제목 보이시죠? 이 회의록이 무슨 회의록을 말하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각 정당에서 회의를 하면 출입 기자들에게 누가 어떤 발언했는지 회의록이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기자들한테? 그런데 김혜영 최고위원의 어제 저 발언, 비례당 참여를 반대하는 저 발언이 어제 회의록에서 삭제된 뒤에 언론에 한 차례 배포가 됐어요. 왜 반대하는 의견이라서 삭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자 어제 다시 한번 회의록을 재배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게 바로 어제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오전 11시 49분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메일로 발송됐습니다. 공지사항이 떠있죠. 그리고 오후 2시 12분에 재발송했다는 문자가 다시 옵니다. 이게 처음에 보냈을 때는 그 김혜영 최고위원의 반대 발언이 삭제된 채 왔었고요. 두 번째 오후에 다시 보낸 메일에서는 발언이 다 포함돼서 다시 한번 배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 기자가 저거 민주당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메시지? 예, 출입 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케이. 알겠고요. 자, 그래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삭제가 됐다가 배포됐다가 다시 이제 그 김혜영 최고의 발언 넣은 걸 재배포해서 이제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서는 김혜영 최고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그냥 회의록에서 뺀 것뿐이에요. 그건 단순 착오였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뭐라고요? 아니, 김혜영 최고위원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서 뺐다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최고위 발언은 다 그럼 개인 발언이에요. 당의 대처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건 착오가 아니라 조작이죠. 조작입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허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본인들 스스로 저러한 일들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다? 그러한 상황이 맞다면 이 민주당은요. 정당으로서 시스템이 붕괴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여태까지 많이 비판을 하고 욕을 했잖아요. 명분 없는 가짜 위성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을 뒤집는다? 그것은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연합비례정당 이제 참여 수순을 밟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는 했으나 사실상 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이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 김 기자, 그동안 민주당에 내로라 하는 분들이 말이 좀 많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비례 전담정당을 비판했던 모습이 내로남불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해찬 대표는 이런 그 비례 전담정당에 대해서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당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위기감을 드러냈고요. 이낙연 위원장은 그런 생각 자체가 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은 잠시이지만 책임은 4년이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말 바꾼 건 아니냐 물었을 때 아니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장난처럼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던 그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의병들이 만드는 걸 어쩌겠습니까? 라고 최근에는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말 바뀐 게 몇 년 사이에 바뀐 게 아닙니다. 불과 2달 정도 사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바뀐 거죠.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조국 편 이어 총선 편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막기 위해 위성정당 주장, 이것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도 그건 좀 심했다고 말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 교수께서는 지금 최근에 민주당 연합정당 그 참여 문제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선거 연합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드는 정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민주당은 애초에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것들을 출발을 했고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개혁 노력들 얘기와는 배치되는 얘기다. 예. 대신에 선거 연합정당 속에서 이런 다양한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곳에서 같이 하는 건 괜찮다? 같이 하는 것들, 저는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예. 선거제 개혁의 애초의 의도가 뭡니까? 득표는 30%를 하고 의석은 50%를 가져가는 거대 양당의 잘못된 정치, 대립과 갈등만 하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그런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만들어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공정한 경쟁에 당해서 국민들께 예.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말은 사실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본인이 친구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과도한, 사실은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얘기에서 너무나 벗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예. 과도하게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수정당인 민생당하고 정의당하고 참여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느 당하고 그러면 이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그런 거예요? 민생당에서도 지금 하겠다는 의견들이 내부에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유성엽 대표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아니죠. 아직 다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당도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그거는 가정이잖아요. 지금은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니죠. 어떻게 연합정당을 만들어요? 연합정당은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미래당, 녹색당도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에서도 변화의 흐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보수정당에서 사실상 꼼수인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석을 상당히 많은 의석들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개혁의 틀들이 다 깨지는 것인데 이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장 소장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그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선거법에는요 3% 공세 조항이 있잖아요. 3%의 정당 지지율을 얻어야 의석수를 준다고 하는데 3%를 못 얻는 정당과 연합을 해서 그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왜 3% 이상을 못 얻냐면요. 그동안에 이런 두 거대 정당의 독과점적인 횡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의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들이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거제 개혁이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만 그런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동정한 경쟁의 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의 많은 표를 받는 쪽에서 결국은 예. 선택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 뭐 토론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일단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오시죠? 이만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김 기자,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또다시 양산에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산을 해서 컷오프가 된 뒤에 당에 반발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옥 위원장에게 결단을 요구한 바 있잖아요.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양산 출마를 포기하고 대구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대비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없고 얼굴이 부딪히지 않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구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제가 출마하기 곤란합니다. 밀양에 천막 차렸다가 양산에 천막 차렸다가 이제는 대구에 천막을 차리러 가니 이게 유랑극당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양산에 와서 마지막 정치를 양산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양산을 출마를 포기하고 나는 대구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조만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구 어디로 갈 건데요? 이런 궁금증이 남잖아요. 홍 전 대표는 대구에서 우리 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현역 배지가 없는 지역에 출마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무소속 대구 출마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베스트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월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 황교안 대표한테 김용호 의장의 막천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김용호 의장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이걸 대권 가도에서 어떤 견제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기자회견은 본인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산 을에 더 이상 출마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수도권 가라 그러고 나는 창녕 간다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할 때 양산을 출마하는 거고 거기 나가가지고 김두관 후보하고 그 대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나중에 대권 가도를 보더라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근데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어쨌든 대선 후보로도 나섰던 홍준표 전 대표인데 저 정도 거물급을 컷오프한 지금 공관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하겠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잘못했어요. 그렇습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감정이 들어간 지금 공천을 하고 컷오프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동안 많이 있었던 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 양산을에 출마 안 한 것도 잘한 거다. 왜냐하면 거기 나가면 김두관이라는 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렇게 현역 의원이 없는 그러한 대구로 가서 보수의 분열을 막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뭐 당점포도 분홍색 옷 입고 나온 거 보니까 당에는 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좀 당에는 아직 내가 애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당선돼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보수 우파의 대권, 향후의 대권 구도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은 아마 저는 외길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왜냐하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홍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양산을 사실상 거의 뭐 묵인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와 또 친황 그룹에서 결국은 양산 대첩으로 주목받게 되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경계심들 예. 결국은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된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당의 입장들을 고려하는 모습들 그래서 만일 경우 양산에 간다면 결국은 도리어 보수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들이라든가 또 예. 대구에서도 현역 의원과는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그래도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으로서 당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오늘 미래통합당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에게 사실상 좀 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통합당 공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과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2지역이 혹시 구체적으로 몇몇 지역인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요.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TK 지역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역별로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TK 하여튼 영남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관위에 다시 좀 심사하세요. 이렇게 요구한 지역이 저 6개랍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 경남 거제, 서울 강남을, 부산 진갑, 부산 북강서울 이 6개 지역을 김영호 공관위가 이미 공천을 했어요. 보세요. 인천 연수울은 민현주, 달서갑은 이두아, 서일준, 강남을 최홍, 부산 진갑 서병수, 북강서울 김원성, 김영호 공관위가 이렇게 공천을 한 거예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저거 6명 공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장 다시 좀 한번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 간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